한경사 5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통일신라와 이제 발해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발전과 문화를 보시면요. 그 삼국통일이 이제 신라의 승리로 끝나고 이제 대외 관계도 안정이 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되고 신라는 경주에 자신들의 이상형이었던 부처의 나라 불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적이 이제 불국사가 되겠고요. 통일 전후에서 김춘추. 김춘추는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라 태종 무열왕이 되고요. 그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하고 왕권이 강화됩니다. 이후 신문왕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도를 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중앙정치는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며 집사부의 가장 높은 자리인 치중, 이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는 기능이 축소되고 화백회의 대표자인 상대 등의 권한도 약화됩니다. 육도범 출신은 정계 진출을 활발히 하였으나 골품제의 제약으로 인해 승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하였고 그 사후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여 그 유골이 동해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대왕암이며 이련 스님이 지으신 삼국 유사에 따르면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 대왕암이 잘 보이는 해변에 가문사라는 절을 짓게 됩니다. 어느 날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이 이제 바다의 용이 되어 신문왕에게 나타나 문무왕과 김유신이 보낸 대나무를 전해줍니다.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어 적의 군사를 물리치고 질병이 사라졌으며 가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를 만파식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만파식적의 설화는 삼국통일 후 신라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 영토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을 9주로 나눕니다. 9개 주로 나누어서 신라가 있는 곳이 이제 신라가 있는 곳 이제 금속 쪽에도 이제 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주가 되겠고요. 주 아래에 군과 현을 두게 됩니다. 이 군현의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으로는 촌이 있습니다. 토착 세력인 촌주가 촌을 다스리게 되었고 수도인 금성, 경주에는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 세력의 성장을 막고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작은 수도인 오소경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김해의 금강경, 남원의 남원경, 청주의 서원경, 충주의 중원경, 완주의 북원경 이렇게 두게 됩니다. 또한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에 구서당, 지방에 10정을 두었습니다. 중앙군인 구서당은 신라인은 물론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족까지 포함한
융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0정은 지방을 다스리는 군대로서 각 주마다 한 정씩 두었습니다. 한 주의 경우 면적이 넓었으므로 2개의 정을 배치하여 9주에 하나씩 그리고 한 주에 2개에서 10정이 되었습니다. 집사부,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면서 집사부의 가장 높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전국을 9개 주로 나누었고 그 아래에 군원을 두어 지방간을 파견하였습니다. 중앙군인 구서당은 신라인 이에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당에도 교류가 활발하였습니다. 당에는 금과 은, 세공품, 인삼 등을 수출하였고 당으로부터 비단과 옷, 책, 공예품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사신과 유학생, 승려, 상인 등이 자주 왕래하였으며 유학생 중에는 당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동쪽 해안에 신라방이라는 신라의 마을을 세웠고 신라소라는 관청과 신라원이라는 절도 생겨났습니다. 8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하여 신라의 불교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종은 화엄사상을 전파하였고 원효의 사상도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항과 강주, 당항성 등은 국제교육항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9세기 이후 당과 신라의 정치가 혼란스러워지자 해적이 극심하였고 이를 소탕하기 위해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과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면서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보고는 9세기 초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무역활동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당의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하던 시절 신라인이 당의 해적에 잡혀와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보고 귀국 후 흥덕왕의 허락을 얻어 1만 명의 군사로 청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무역로를 확보하였으며 서남 해안 일대 해상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당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산동 반도 지역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지어 신라인의 안녕과 단결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면 장보고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장보고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통일 신라의 문화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신라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학을 강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치원은 당에서 벼슬을 하면서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경문을 지어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신문왕은 국학을 세우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 유교 경전을 가르치게 됩니다. 원성왕은 독서 3품과를 설치하여 학생의 성적에 따라 상중하로 관리를 선발하려 하였으나 골품제 등의 한계로 인해 진골귀족의 반대로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육두품 출신의 학자로서 강수는 외교문서를 작성하였고 설총은 이들을 정리하여 문자의 보급에 공헌하였습니다. 김대문은 화랑세기, 고승전 등을 써 전통문화를 정리하였습니다. 당의 빈곤과에 합격한 유학생도 많이 나왔으며 최치원은 우수한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런 유교 외에도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신라의 불교는 귀족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고 교종의 오교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때 활약한 대표적인 승려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일체유심조라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여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막고 조화를 꾀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불교를 평민에게 보급하여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게 됩니다. 의상대사는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중국과 인도로 유학을 간 승려들이 많았으며 해초 스님의 경우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와 왕호 천축곡전을 쓰게 됩니다. 원효는 육두품 출신으로 의상은 진골귀족 출신이었습니다. 661년 당으로 유학을 같이 가는 도중에 원효는 하룻밤 머물게 된 토굴에서 깨달음을 얻어 다시 돌아오고 의상대사만 유학을 가게 됩니다.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하였으며 의상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통일신라 이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불교 예술도 발전하게 되어 사원과 불상, 탑, 범종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것으로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석굴이 있습니다. 불국사는 불교의 이상세계가 표현된 것이며 경주 석굴암은 균형 잡힌 미와 건축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석굴암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국보 24호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경도광 때인 751년에 제작된 예술작품입니다. 오호, 이런, 벌써 다 보고 나가려고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 산속에 1200년을 넘게 견디어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자, 눈을 감고 천천히 천년 전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높은 문화를 꽃피웠던 8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김대성은 불국, 즉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함께 짓습니다. 불국사는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석굴암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던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석굴암에 대한 고민 끝에 김대성은 어두운 곳에서 해가 뜨는 순간 부처님의 몸이 주변을 밝히는 것으로 연출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이란 곧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진 상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김대성은 토암산 높은 산 꼭대기 동쪽 바다에 일출이 가장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인공적인 석굴을 만들기로 합니다. 먼저 가운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모습을 조각합니다. 바깥쪽의 전실에는 세상을 지키는 신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문장인 금강역사가 있으며, 부처님께 가는 통로에는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이 있습니다.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본실이 나오는데, 가운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리하고 불법을 널리 세상에 펴는 보살들과 10대 제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무게의 돌들을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쌓았고 천정을 덮습니다. 그 과정은 실로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조심해! 무너진다! 이 오랜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석굴암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토암산 앞바다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여 석굴암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200년의 시간을 견디어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가 아는 만큼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빛과 바람과 물과 돌이 함께 빚은 석굴암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네, 석굴암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범종이 만들었으며 유명한 것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 되겠습니다.
범종의 제작은 통일신라의 금속 주조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판 인쇄술과 종이와 먹을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였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라인의 노래인 향가는 통일 후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하게 됩니다. 안압지는 문무왕 시기 왕궁에 달려있는 연못으로 조성되었고 손님을 맞아 연회가 열린 곳입니다. 삼국 사기에는 신라 말인 경순왕 5년 고려 태제를 맞아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14면체 주사위인 주령구를 통해 귀족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주 석굴암의 석굴은 경주 불국사 토암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 경덕한 10년 서기 751년에 창건하여 해공왕 10년 서기 77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화강암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석굴로서 본전부를 중심으로 보살상 및 제자상, 천왕상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주실에는 본전물이 중심에 위치해 있고 벽면에는 부처의 열제자와 보살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통로의 좌우측에는 금강 역사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타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실에는 전실을 보호하는 8신이 좌우 입구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신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사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